안녕하세요. 깨는 언니예요. 오늘은 연애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소개팅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질문이 보통 뭐 어떤 여자분 좋아하시냐 아니면 어떤 남자분 좋아하시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연애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저는 여자면 돼요. 뭐 전 남자면 돼요. 이런 사람들 매력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는 아무나 하면 된다. 그냥 나는 내가 못해. 내가 못났어. 너무 못나서 그냥 여자면 돼. 막 이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제가 느끼기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저분은 아무나, 어떤 여자든 아무나 만나면 되는데 나는 그 아무나에 속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제하게 되더라고요. 나하고 인연이 안 닿구나. 자기 어필을 하려고 하면은 좀 더 구체적이거나 뭐 어떤 스타일의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거나 아니면 그냥 위트 있게 뭐 너 만나려고 당신 너와 같은 사람을 기다렸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그냥 러블리해질 텐데 되게 재미없게 치마만 두르면 된다 뭐 여자 만나본 경험이 없다 그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랑 만나서 데이트하고 얘기하고 하면 그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겠구나.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뭐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한들 그게 변화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라서 솔직히 다시 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안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연애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말해요. 근데 면접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 PR, 자기 어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따란 굉장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 시대이잖아요. 근데 소위 제 또래는 이제 꼰대 속에 속하잖아요. 그냥 꼰대답게 행동해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랑 뭐 이제 소통하고 열려있고 내 생각은 이거야 라고 말을 이렇게 이게 맞아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의 생각은 어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너의 생각은 굉장히 궁금해. 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소개팅이나 이런 자리에서 자신감을 이제 가지라고 하잖아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행동하자. 근데 그 자신감이 어떤 자신감인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잘났으니까 이렇게 팔짱 딱이고,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너 나 마음에 들지? 너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게. 이런 스타일의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그냥 나만 알고 있는 자신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거랑 똑같이 자기 PR을 하라는 거죠. 자신감 있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로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너는 어떠니? 그리고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게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존중이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많은 분들이 존중이라는 그 자체, 그 단어를, 그 뜻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베풀고 이 존중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한다면은 정말로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상대한테 하듯이 나도 그냥 그렇게만 받고 싶은 것 뿐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저는 그냥 상대한테 한다 딱 이만큼이거든요. 어,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저런 약속을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신접살림 차리고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였거든요. 나는 너의 부모님께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것만큼 더 잘할 수 없다. 하지만 더 못하지도 않을 것이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만큼만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할게. 그게 도리에 맞는 것 같아.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더 잘한다면 우리 엄마가 너무 속상할 것이고
내가 너무 못한다면 이것도 도리에 어긋나니까 나는 그만큼만 할 테니까 너도 그만큼만 해줘 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했어요. 내가 싫은 거는 남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싫은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고. 예를 들면은 술 먹고 늦게 술 먹고 뭐 밤 늦게 우리 소미가 등장하였습니다. 술 먹고 늦게 온다거나 술 먹고 새벽 시간에 귀가한다는 거, 그거 상대적으로 너가 생각했을 때 내가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술을 먹고 새벽 시간에 귀가했을 때 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지? 그러면은 이건 서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내가 싫은 건 상대방도 싫을 거니까 당연히 하지 말자라는 게 그냥 뭐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찝지 않아도 인지가 된 상태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이 부분은 나는 좀 그래 건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심해 주면은 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존중이에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존중의 의미 자체를 몰라서 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국어 공부를 시킬 수도 없고 존중이 뭔지. 존중은 내가 가진 예전에 TV 광고에 그러잖아요. 엄마는 내가 예쁠 때만 사랑한다고. 근데 그 말이 좀 많이 사람들한테 많이 와닿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란 사람이 장점도 있고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하는데 다른 사람 봤을 때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단점이라 생각했던 게 다른 사람 입장에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 모든 것들, 나는 장점과 단점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도 그렇고 뭐 보여지는 것도 뭐 어떤 부분은 너무 별로인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체가 다 나잖아요. 그럼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너의 단점과 단점을 모두 너는 김수인 이렇게 인정하는 게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이래요. 너의 이런 부분, 너의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너무 좋아. 그게 김수인이야. 그리고 정말 싫은 그 단점들은 김수인이 아니야. 정말 싫어. 그래서 내가 혼란스러울 만큼 어떨 때는 너무 막 사랑스럽게 막 이렇게 해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단점이 보이면은 뭐랄까, 적도 그런 적이 없을 만큼 정말 갈갈이 찢는 느낌으로 나를 대하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봤을 때 그 중심에 전체적인 나라는 거를 인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인정하지 않는 거. 김수희는 이런 것과 이런 것과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색 하나만 보고 김수희는 주황색이야. 주황색 외에는 다 아니야.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 한 분일까요? 아닐걸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또 분리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나의 장점과 단점, 이게 각각 분리가 돼서 내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나는 분리가 다 잘 돼 있는 이제 좀 사람이다 보니까는 실수한 부분에서 내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분리가 안 되는 거는 내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세상에 나는 이렇게 하찮은 것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자학을 하게 돼요. 자기 안에 예민함이 자기 안에서 그냥 자기한테 터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폭발하고. 이 예민함이 그 사람들은 또 사람들 만나는 거를, 사람들 속에 속하는 거, 이걸 굉장히 또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는 끄집어내요. 나와라, 어디 가자, 뭐 하자, 사람들하고 어울리자. 근데 뭐 대부분 안 움직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미숙하니까.
사람은 다 미숙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무리에서 어울려서 자기가 어떤 템포에, 어떤 속도에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배우면 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거를 그냥 무시한 채 나는 다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1000번 이상 넘어지거든요. 1000번 이상을 넘어진 후에야 겨우 한 발짝 떼요. 근데 나는 사람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거 그냥 단절시킨 채로 있다가 사람들 틈에는 끼고 싶어서, 아니면 끼어야 되는 것 때문에 혼자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죽을 때까지 절대 할 수 없어요, 진짜. 제가 뭐 처음부터 사람들하고 말 거는 거, 사람들하고 그냥 금방금방 어울리는 게 쉽거나 괜찮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별로라서, 또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어울리는 기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잘. 근데 제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끈이 저희 큰아이였거든요. 큰애를 낳는데 저는 여전히 그냥 혼자, 아이가 좀 심심해하고 지루하면 혼자 그냥 놀이터 가서 아이 노는 거 혼자 지켜보고 이제 그랬던 엄마예요. 근데 3살 좀 됐을 때, 제가 이제 둘째를 임신했을 때죠.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임신 중이니까 이렇게 앉아서 우리 큰애 노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 그러니까 뭐 제 또래 엄마겠죠, 그분을 막 손잡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우리 엄마예요. 그러면서 생판 모른 아주머니랑 제가 애기 엄마랑 인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자꾸 사람을 불러다 줘요. 계속.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냥 되게 편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조금 달라진 거죠. 왜 삐걱대지 않았을까요? 삐걱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별로,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 내가 뭔가 불편해요. 옆에 사람이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 살짝만 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물어다 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성장을 했어요. 전에 그 시간, 나는 엄마다라는 그 시간에도 말했듯이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게 엄마가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엄마가 되면서 그 엄마 자체로의 그 묻은 것보다는 더 성장, 주변과 세상과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배우고 익히고 알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뭐 엄마나 이 모든 남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얘기하면 내 안에 화살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사람 만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뭐 연애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소통이 되게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자신감 가지라 하니까는 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사람들 저도 만나봤어요. 그럼 저는 그냥 느낌, 뭐랄까, 촉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 사람의 거만함, 그 마음속에 그 자만, 자신감이 아니고 자만과 거만, 교만, 오만, 이런 것들만 잔뜩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말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최소 이제 처음에 별로였어도 3번은 만나보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처음 한 번 만나고 그냥 끝인 것 같아요. 2번, 3번? 내가 2번째 만나고 3번째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고유의 자만, 오만, 교만,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아니, 그대로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